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의 5.18 사죄와 참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 씨는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고 학살의 주범이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습니다. 끝까지 전남 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 총탄에 희생된 고등학생의 묘 앞에서는 더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였어. 제가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 안 난다. 고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이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에서는 5.18 유족과 피해자 그리고 전우원 씨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학살자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광주 시민에게 큰 고통을 준 데 대해 사죄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5.18 유족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진심 어린 사죄에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 씨를 위로하고 안아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쓴 전우원 씨. 이번 사죄가 또 다른 5.18 학살 가담자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민주당이 연기를 밀어붙인 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정순신 증인은 한번 검사 시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활용했는지 증언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 씨한테 당신 이거 위력 행사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했는데 정황이 있다. 그럼 청문 한번 더 합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이 대표와 대장동 실무자 사이 관계를 증언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의견과 경험을 섞어 말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한 사실만 대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타나자 시민들 사이 큰 소란이 빚어집니다. 한 80대 남성은 이 대표에게 달걀 2개를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시민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과거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오후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석에 앉아 검찰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은 자신이 직접 입사시켰고 이를 이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이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담당자인 김 처장을 데려가 함께 보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2009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김 처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연쩍게 일부러 소개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5년 호주 출장 당시엔 김 처장이 이 대표의 질문에 대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챙겨갔고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 등을 이 시장과 논의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요트에 함께 탔고 함께 맥주도 마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의견과 경험을 섞어 말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한 사실만 대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세미나 등에서 김 처장을 본 적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인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처장이 호주 출장에 동행한 건 유 전 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한 거라며 패키지 여행에 같이 참석했다고 해서 다른 일행까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2주 뒤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할 예정인데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과 문답을 주고받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인물이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심야에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남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은 뒤 유기 장소인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피의자들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최근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의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인데다 걸어서 10분 거리엔 지하철역도 있어 한밤에도 유동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이 납치 장면을 목격해 신고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담한 태도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납치에 활용한 승용차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명의로 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대전에 버려진 차를 찾았더니 앞유리엔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밝은 대낮에 지하철 역사를 유유히 돌아다니다가 결국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처럼 무모한 범행을 무릅쓴 건 그만큼 목표가 뚜렷한 계획범죄였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한 명이 일했던 대전 지역 업체의 관계자는 서너 달쯤 전 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YTN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 경찰은 우선 이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실을 파악해 금전을 노린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원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부를 받아 벌인 범행이고 성공 보수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검거 직후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같은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2살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남 씨는 지난달 32일 경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주에도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뒤에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산불이 꺼진 지 반나절 만에 다시 살아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어있던 불씨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깜깜한 밤, 능선을 따라 번진 산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 담뱃불 화재에서 시작돼 산림 29헥타르를 태우고 20시간 만에 꺼졌던 경기도 포천시 운천리 야산의 산불이 진화 반나절 만인 어젯밤 8시쯤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 시작된 불은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하는 추가 피해 범위는 6,600제곱미터, 약 2,000평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첫 화재 당시 미처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추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대원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잔불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갓길에 서 있는 차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넘실대고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군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음식점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이 불에 타서 소방 추산 6,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달걀 가공 공장에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으며 산림당국은 헬기 석 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오후 4시 1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나는 경우가 급증하자 당국이 전국에 소각산불 특보를 내렸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 영동에 소각산불 경보를,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소각산불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올해 소각 때문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91건으로 전체 산불의 26%에 달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의 발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정부가 가져온 요금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건데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의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될 거란 애초 관측과 달리 당정협의의 결론은 인상안 발표 보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여러 요인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이라든지 그런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 내 최적의 안이 이제 선택이 되면 그 무렵에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부의 인상계획에 퇴짜를 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 9.5%보다 낮은 수준의 복수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동결했던 가스요금의 인상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그리고 국민 부담 사이에서 나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한전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이 한일 정상회담과 주 69시간제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1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 추가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며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17%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줄어든 영향으로 3.2%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운수 창고와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0.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7.1%나 줄어 전월 대비 감소폭이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의 2.5배나 높고 또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관련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서민들은 여전히 식재료가 너무 비싸 집에서 요리해 먹기보다는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게 경제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I mean, sometimes it's even like leading to unhealthier habits because like, okay, I can go get like a $5 meal at Wendy's, which isn't healthy, but that's cheaper than buying the ingredients to make a meal at home.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2월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0%,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오름폭은 1월보다 둔화해서 거의 1년 반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1월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살짝 밑돌았습니다. 미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조금씩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보다 2.5배나 높은 상승률인데다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When eggs started to skyrocket, meat's gone up tremendously, a gallon of milk, staple products that our seniors needed, they were really being affected by the inflation and still are. 연준은 현재 올해 한 번만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인플레이션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가 외에 최근 은행 시스템의 위기 가능성까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금리 관련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지수와 관련해서 물가 급등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여러 관측이 끊이지 않는 건 간판 스타 부재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새 수장으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입니다. 총선 공천 여론조사 업무를 책임진 친윤 핵심 의원의 발언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서울 출신인 한 장관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거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을 간판 스타로 내세우면 이른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인데 당내에선 다른 의견도 터져나왔습니다. 법무행정의 수장을 섣불리 여의도로 불러들이기보단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남겨두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 낫다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당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뭐 이걸 저희들이 뭐 영입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현 정부 내각의 상징과도 같은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 역시 정계 진출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 장관의 거취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건 당내 상황과 맞물린 여권 주류의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 장관에 대한 러브콜이 처음 있었던 지난해 10월은 대표적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을 때였고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당심 100%로 치러진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지도부는 지지율 반등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화제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띄워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에선 당장 총선용 외부 유력 인사를 영입하기보단 민생 행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또 지지율 추이에 따라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언제든 살아있는 카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번 주에 단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이 일정 부분 당내 호응을 얻으면서 가팔라지던 계파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숨 돌릴 틈이 생겼는데요.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등 잠재적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 송갑석 의원을 발탁하는 등 당직 개편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표.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표직 유지 자체가 문제라며 날을 세웠지만 대체로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무난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용하는 그런 당직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과 같은 친명 일색의 단일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내 최대 모임 더 좋은 미래 등의 혁신 요구에 화답하면서 고조되던 당 내용의 일시 멈춤 효과는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내 인재풀을 넓게 쓰는 모양이 됐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당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마저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격주마다 진행되고 있고 골프도 같이 친 게 아니라 요트도 같이 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연루 의혹으로 언제 또 구속영장을 내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직 개편이 얼마나 당내 불만을 잠재웠는지는 추후 예상되는 2차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여기에 오는 4월 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 비명 후보 간 엇갈리는 표 수로도 이 대표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용은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등 사법 리스크가 재현되거나 당 지지율이 흔들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등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는 여전히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오덕동 5천여 가구에 가까운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잇따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올 초 13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16억 원대까지도 거래됐습니다. 지금 금매가 거둔다 소진돼가지고요. 금액이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주인들도 금액을 다 올리고 있고, 그래서 금액이 높아지니까 거래는 안 되고, 고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동구는 이번 주 서울에서 유일하게 0.01% 상승하며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고 300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시 처인구는 하락폭을 줄이다가 이번 주는 마침내 상승 전환했습니다. 용인시 후보지에서 가까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4억 6천만 원에 팔려 발표 전에 비해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가 지속됐지만 7주 연속으로 낙폭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0월 500여 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2월에는 4배 넘게 늘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심리는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고금리 지속에 따라 여전히 겨울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극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여전해서 상승 전환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금리 상황과 주택 수급 동향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소차가 3만 대에 이를 정도로 수소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수송, 저장 방안은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는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스, 전기와 함께 4대 에너지원이 된 수소. 수소 승용차가 3만 대를 넘었고 연내 수소버스도 400대 이상 늘어납니다.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엔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발전량이 반영될 정도입니다.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20% 혼소, 수소의 경우에는 그 천연가스 발전의 50%의 혼소라고 하는 명확한 그 수치 목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친환경적이거나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점. 전체 발전량의 2.1%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소의 비중도 늘어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원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늘어났다는. 정부는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통해 수소 생산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경북 울진 산업단지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기술로 대량 공급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인 저온 수전의 기술은 정립돼 지난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이 전북 부안군에 2.5메가와트급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이 30% 더 높은 2단계의 고온 수전의 기술은 고열이 필요해 원전과는 찰떡궁합으로 실증 중입니다. 이어 경주 SMR 소형 모듈 원전 국가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설치돼 수소 생산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장과 운송은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맡습니다. 이런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들과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발족한 수소수급 실무위원회는 상반기에 3차례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수소수급 방안을 마련해 이제 수소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물이 자원이 되고 물산업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물산업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아쉽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열렸던 국제 물산업 박람회. 물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던 만큼 국내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계량기에 전달되는 소리만으로 누수 지점을 정확히 판별해내는 이 장치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창업 3년 만에 베트남 등 동남아 4개 지역에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누수 소리가 전달되면 이 시그널을 저장을 하면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전문가를 대신해서 이 음을 분석을 해서 이곳이 누수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식순환에 처한 전남 섬 지역에서 시범 가동 중인 드림즈온은 세계 최초의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입니다. 환경부와 국내 11개 산학협력단이 기술력을 응집해 만들었는데 정식 운영도 전에 벌써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고 시장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물 산업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4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 산업 분야 수출액도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물 산업 시장은 오는 2027년 1,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 관련 특허가 많아 전망도 밝습니다. 세계 물기술 특허의 20%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물산업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 물산업 사업체 가운데 연구개발 사업체가 16.9%에 그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좀 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전봇대 곳곳에 자리 잡은 까치집으로 인해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까치 산란기인 봄이면 둥지 짓기가 더 활발해져 관계 당국이 제거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전봇대 위 고압전선 사이로 빼꼼히 보이는 까치둥지. 장비를 이용해 위로 올라간 작업자 손에 해체돼 우수수 떨어집니다. 4, 5월 산란기를 앞두고 집을 지으려는 까치와 집을 부수려는 한국전력이 매년 초 벌이는 신경전입니다. 까치는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전봇대 위를 집터로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화근입니다. 집 재료로 물어온 철사 등 금속류가 고압전선을 닿으면 급격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정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봄마다 둥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지만 까치가 같은 곳에 다시 새 둥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 헛수고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산란기가 오면은 까치들이 더 활발하게 둥지를 짓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현장 나가서 조류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반복적으로 조류 둥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정전 사고의 5%가 까치집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200여 세대, 이천에서 900여 세대가 전기가 끊긴 건 역시 까치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까치가 집을 지을 만한 큰 나무가 도심에서 사라진 데 있습니다. 까치로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봇대 위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큰 크기, 그 높은 크기를 갖는 나무들을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위치였던 나무가, 즉 그 주택 시설이 들어서는 자리가 없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로부터 좋은 소식이나 반가운 손님을 부르는 길조로 여겨졌던 까치. 이제는 정전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봄철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까치에게 집다운 집을 돌려주는 것도 인간의 숙제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월 말까지 7달 동안의 대장정을 알리는 화려한 개막식이 무리 수상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싼 강 위에 160m 크기 수상무대가 웅장함을 뽐냅니다. 개막을 알리는 형형색색 화려한 불꽃은 순천 밤하늘을 밝게 빛냅니다. 순천만 보존과 자연의 위대함을 담은 미디어 예술과 각종 공연은 개막식에 흥을 더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박람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천만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벤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 등 3개 권역에서 열리는 박람회장 전체 면적만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생태도시의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원은 그 시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총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래도시의 새로운 표징이 된 정원 박람회에 오셔서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큰 국제 행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정원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봄과 여름, 가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023 시즌 프로야구가 오늘 오후 2시에 문학을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해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개막전에 등판하는 SSG 김광현은 KBO 리그 최연소 개인 통산 150승 달성의 1승을, 삼성 마무리 5승과는 한미일 개인 통산 500세이브까지 2세이브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감독들은 올 시즌 가을 야구에 합류할 팀으로 투타가 안정된 LG와 KT를 꼽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와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이 불거진 야구계는 개막 하루 전인 어제는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KBO 간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도권 구단 선수의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 신고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 조치를 이어가자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 인권 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핵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이번엔 북한 인권 보고서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작성해왔지만 남북 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탈북 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마약이나 종교, 한국 영상물 시청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고
접경 지역에서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결 처형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가 하면 정신질 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퍼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결정했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을 인도인권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존엄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그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북적대 정책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중잣대에 의한 대북 압박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체제 훼손, 존엄 모독, 그런 관점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을 향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당분간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부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미국이 더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기소에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은 환영했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격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법 개입하지 말라며 공화당에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쏟아지는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I have no comment on that. N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rump's indictment.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기소에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작지 않은 트럼프에 대한 보수층 지지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여론의 흐름부터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일단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펜스 전 부통령은 정치적 기소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nprecedented indictment of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 campaign finance issue is an outrage. This is nothing short of a political prosecution.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사법 체계를 무기화하는 것은 법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찌감치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한 트럼프는 오는 4일로 예상되는 맨하튼 법원 출두 때 차라리 수갑을 채워 데려가라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엘빈 브레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하튼 지검은 트럼프 수사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선동적인 비난 자제와 수사정보 제출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 없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뉴욕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원 출석과 관련해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살해 협박 편지와 전화가 오고 있는 맨하튼 지검과 지방법원 주변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방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는 아버지와 조국을 사랑한다. 오늘 난 아버지와 조국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짧은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나오고 있는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직후 곧바로 비판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부인 이방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기소를 비난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인권 침해가 지속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파괴적인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해법을 찾는 목표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민간인 사망자가 8,400명, 부상자는 14,0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폭발성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5.12포인트, 1.26% 오른 33,274.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8포인트, 1.44% 상승한 4,109.31로, 또 나스닥 지수는 1.74% 오른 12,221.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월 한 달간 1.9%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5, 6.7% 각각 상승했습니다. 1분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16.8% 상승해 지난 2020년 이후 분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 쏘는 힘으로 다시 죽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합표를 부탁드리며 다른 후보들을 보니까 너무 학교에 대해서 과시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이른 아침 등교길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회장 선거 모습입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선거 공약을 알리는 갖가지 피켓과 벽보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치가 오히려 어른들 선거를 능가합니다. 마지막 합동 유세 시간. 후보들은 인기 있는 유행어를 총동원해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우리 학교가 진짜 그렇게 쓰겠습니까? 새끼의 튼튼한 고무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투표 시작. 한 표 한 표마다 최선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따로 없습니다. 좀 섭섭하긴 한데요. 된 친구 축하해 주려고요. 한때 햄버거 회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였던 초등학교 회장단 선거. 어린이들은 선거를 통해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꽃축제가 열립니다. 고속도로 타고 꽃놀이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1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가장 막힐 때 이동하신다면 고속도로에 머무는 시간 지역별로 최대 이 정도는 예상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으로 원활할 때보다 무려 1시간 50분이나 더 걸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에 현재 경주와 울산 지역의 고속도로 위로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기 바라고요. 1번 경부선 요즘 동탄 일대 새로운 우회도로로 통행되고 있죠. 이 구간은 제한속도도 시속 80km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들이길 정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오산과 천안 부근에서 각각 밀리기 시작했고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도 순산터널과 서해대교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이 시각 50번
영동선의 정체가 가장 긴데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렸다가 또다시 용인 나들목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 길어졌고요.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도 초월 부근에서 차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화도 부근 지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데요.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강일 부근 판교 방향 정체입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 앞서가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매우 나쁨, 충북과 영남은 나쁨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